왜 남들처럼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을 마다하고 굳이 고된 그 공동육아라는 것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그때 이렇게 고된지 몰랐죠. 처음에는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제 재아가 아기 때는 잘 몰랐죠. 이제 뭐 그냥 내가 잘 케어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 친구는 어떡하지? 이 동네에 아무도 없고 이제 애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제 이런 고민이 시작되던 찰나였고, 제가 일을 하면서 공동육아 특강을 했고, 그 특강에 마침 10가족 정도가 왔는데 정말 우연히도 재아하고 다 동갑내기 애들이었어요. 한두 집만 빼고는 거의 다 또래여서, 그래서 그냥 뭐라도 그냥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외부에서 오신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초록 이모도 그죠? 그런 거죠. 네, 저도 여기 일 때문에 내려왔고, 이제 완주라는 사실 지명도 처음 들어본 상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일단 공간만 있으면 애기 어리니까 우리 뭐 특별히 엄마들 이제 직장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돌보자,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깨동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중심이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다가 또 애들이 이제 크니까 뭐 모두가 다 애들을 1대1로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밥당번, 뭐 놀이당번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다니고 막 밥도 여기서 다 해주고 하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밥당번, 놀이당번으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산책 가는 걸 뭐 2사람이 이제 담당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2인 1조로 이렇게 담당을 해서 그렇게 한동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이 4살 때 이제 처음으로 한번 우리도 선생님을 좀 더 보자, 우리도 좀 쉬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동네 그 하늘아이 쌤이라고 동네 언니죠. 뭐 무슨 자격증 이런 건 없고 애들을 진짜 좋아해 주셨고, 지금도 애들이 그 선생님 기억해요. 너무 애들하고, 그러니까 애들처럼 노는 선생님. 숟가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했었는데 연말에, 그때 이제 뭐 올 한 해 어땠는지 소감 얘기하는데 다들 그냥 한결같이 나는 숟가락 하나만 얹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이 말이 태반이었어요.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얘기하다가 뭐 우리 숟가락이라고 이름 짓까? 뭐 이제 이렇게 숟가락 하나씩 이렇게. 네, 숟가락 하나 얹은 것 같은 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같이 밥을 먹는 식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숟가락이. 그래서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놈 시키고 그냥 이모 삼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직도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달래 이모, 뭐 구름 삼촌 뭐 이렇게 불러요. 실제 이모가 있거든요. 근데 쟤한테는 그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이모 삼촌인 거고, 저는 그게 진짜 큰, 제가 물려줄 유산은 없기 때문에 큰 유산? 뭐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육아를 한다는 거는 뭐 그런 이모 삼촌들, 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비단 재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이렇게 아기를 되게 어렵게 가져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네. 근데 아기 낳는
과정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사실 부모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낳으면 그냥 어떻게든 키우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근데 이거 하면서, 공동육아 하면서 진짜 아,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겠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이나 어떤 모습으로서의 공동 육아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공동이다. 그러니까 예.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동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공동 육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늘 소비자였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네.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으로 육아를 했었다.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육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네. 어떻게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숟가락 만들어질 때 전주에도 공동육아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분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이제 기존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숲놀이 뭐 이런 거 이제 신청하는 부모들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의 태도가 그 10,000원짜리 프로그램 강사와 손님으로 만나는 거죠. 공급자와 이 소비자로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왕 같은 자세로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공동이 네.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동육아를 하면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서도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이모 삼촌과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로서 내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유치원은 내가 돈만 내고 내 눈에 아이가 안 보이고 그냥 정말 신간이 편하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고 내 아이를 응원해주면서 지켜보는 정말 신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는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또 뭔가를 이제 소비만 하고 있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맞아.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하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떤 부분이 숟가락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가 없어서 좋았어요. 맞아. 프로그램이 없어요. 맞아. 있으면은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거, 산책 갔다 오는 거, 산책 가도 거기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요 하면 그거 하잖아요. 네, 하고 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다른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에서도 해야 돼. 어쨌든 그 딱딱딱딱 그게 있잖아요. 공동육아는 그나마 좀 덜 하지만 덜 그런 애도 이제 하는데도.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애도 여기가 되게 좋다고 하는 게 그 전에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았대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대요. 근데 여기서는 맞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숟가락에 있으면서 제일 크게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에 맞는 때를 만났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신뢰?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소비자로서 그쵸. 계속 막 요새 뭐 기초학력이 어쩌고 막 진짜 막 엄청난 게 쏟아지니까 뭘 시켜야 될 것 같고. 근데 적어도 이제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서로 아이 괜찮아. 그래도 언젠가에 하더라. 내가 키워보니까 애들이 그렇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는 너무 어려운 네, 거죠. 맞아. 왜냐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애를 방치하는
아동학대? 뭐 이런 식의 오해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공동육아? 뭐 이런 형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거 두 가지만 알면 저는 저도 책 읽는 것도 27에 시작했고 글 쓰는 거는 37인가? 36인가? 부터 이제 제가 글이란 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가 글 쓰면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 내가 이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그러니까 그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이렇게 고르는 그 과정이 그게 되게 이렇게 답답하면서도 되게 좋았어요. 제 글 괜찮죠? 네, 네. 되게 네. 잘 쓰셨어요. 네, 저 책도 냈어요. 어떤 한번 책? 찾아보세요. 마을이 숨쉰다라고. 마을이 숨쉰다. 네. 숟가락 얘기도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썼는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전 원래 소설책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맨날 사회과학 이런 저도. 정보 관련한 네. 것만 지식 관련한 것만 봤지. 근데 최근엔 소설을 더 많이 봐요. 근데 소설을 읽다 보면 내가 느끼고 있는 거를 이 사람도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이런 감각?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도 하고 싶긴 한데. 그때가 황금기였죠. 그 황금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자가 3대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3대가 지났어. 그래서 다시 바닥을 치고 이 바닥을 치는 경험이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3년 동안 엄청 개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가려고 했어요, 사실. 원래 숟가락은 없어질 계획이었던 거죠. 5살 되면 다 같이 같은 유치원에 간다. 이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어떤 아버지가 딱 1년만 더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되게 됐죠. 지금의 숟가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숟가락을 위해 해주시고 싶으신 한마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물론 무지 힘들다. 후회할 수는 없다. 이 선택 자체가 그리고 이 경험 자체가 어떤 과정이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관계 없이 이런 관계를 맺어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게 필요한 방향으로 잘 될 거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 좋겠다. 행복해 하시면서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잘하고 있다. 이 공동육아라는 이 모습, 이런 육아의 이런 하나의 모습 자체를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보니까 EBS에서도 막 그래요. 찍고 가고 대한민국 뭐, 그 거기 뭐 예.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찍고 가고 그래 놓고서는 홍보할 때는 엄청 그래. 좋은 것처럼 해놓고 지원은 안 돼.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를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냥 비인가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나라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이나 시기는 사실 저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애기 어릴 때. 딱 그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가 시간이 나. 그럼 내가 어린이집을 보내도 유치원을 보내도 내가 돌보든 그러니까 형태가 다양해지면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거는 진짜 0.0001%의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반화 시키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육아휴직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유급 100% 인건비 지급해서 3년에서 5년 유급휴가 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강사비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거꾸로 해주면 거꾸로 나는 이런 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왜냐면 부모들이 여기가 좋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